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금리 인하입니다. 실물 경기에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연속 금리 인하에 인색했던 금통위가 이처럼 파격적인 인하에 나선 건 그만큼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성장률을 방어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먼저 이 금통위가 오늘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선 배경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수의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3분기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서 한은이 높은 경각심을 갖게 된 걸로 보입니다. 한은은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나마 올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꺾인다면 수출에서 내수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내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상 밖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게 이창용 한은 총재 설명입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이 격감하게 물량으로 액수가 아니라 우리 수출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하고 있지만 물량으로 볼 때 3분기 때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그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 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같은 판단 하에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또다시 낮췄습니다. 올해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고 또 내년은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또 2026년에도 경제가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지난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2%를 밑도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케이스는 외환위기 당시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또 작년 정도로 정말 몇 안 되는 상황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심각한 내수 부진에도 이 수출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 수출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 텐데 유 기자, 이창용 총재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은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3개월간은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고요. 네.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렇게 큰 폭으로 수정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긴 거고 바로 이것이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선거 결과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 또 하원까지 공화당이 휩쓰는 레드 스윕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했던 정책들, 예를 들어서 관세 부과라든지 감세 같은 정책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는데 관세 부과나 감세 같은 정책들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영향으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늦게 떨어질 수 있다면서 다음 달 FOMC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환율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환율보다는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유 기자, 오늘 금융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순간적이나마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좀 출렁였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전후로 나타났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최근 진정 양상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이 점쳐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6원 내린 1,391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결정된 직후에 바로 이제 낙폭을 확 줄이면서 1,396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을 깬 이 깜짝 금리 인하에도 이 주식시장은 크게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반가움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대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지만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오늘 2,499선에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2,5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0.06% 상승에 그쳤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난 외국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4,900억 원과 840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가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기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는 증시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현재 4분기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와 수출 부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해는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난 3분기 수출마저 전분기보다 0.4%포인트 떨어지자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복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면 한국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상승폭이 좀 작았던 이유는 시중의 어떤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좀 더 지배적이지 않다. 당분간 어떤 지표 때문에 증시가 움직이기보다는 1월 달에 미국의 취임식과 정책이 더 중요해졌다. 금리 인하라는 한은의 반전 카드에도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속 2,500선에 머문 가운데 연말에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다시 금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차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금통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렸지만요. 한미 간의 금리 역전차는 또다시 1.75%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원화 가치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원화 가치가 내려가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환율 수준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환율에 대한 내성을 갖췄지만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좀 밝혔는데요. 다음 달 만료되는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더 키워서 연장할 것이란 계획을 하나 밝혔고요. 또 외환시장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에는 정부와 정책 협조를 통해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금통위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2번 연속 내릴 만큼 우리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도 이 2번이나 금리를 내린 효과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얼마나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바에 따르면은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0.07%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에도 특히 신규 대출 기준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너무 미미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금융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테니까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 달라라는 게 이창용 총재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향후 3개월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에 절반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절반인 3명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총재 본인 역시 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